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보니까 나이 드신 이제 영감님들께서 계신 곳을 가면은 뭐 영감님들도 영감님들이고 뭐한 50만 넘어도 예, 다들 하는 얘기가 텔레비 보기 싫다. 아, 국회 짜증난다 진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사실은 이 정권이 시작을 하고 벌써 이제 한 2년이 좀 넘었는데 이건 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뭘 하지도 못하고 뭘 잘하든 못하든 뭘 좀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제 뭐 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도 뭐 어쨌든 간에 뭘 해보고 나서 나중에 욕을 하든지 뭐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하려고 하면 다 이제 뭔 탄핵을 한다 뭐야 저기 다뭐 대통령 탄핵 공고사하고 뭐 검사까지 탄핵을 한다 그러고 뭐 일개 어떤 뭐 차관이든 장관이든 뭐 이런 사람들 뭘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참 제 아무리 뭐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도 이게 안 되겠어요. 예, 물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잘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잘하지 않는 부분만 계속 이제 들춰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도 그 뭐 정치가 아니고 어떤 회사의 어떤 경영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막말로 저기 애들 가르쳐보는 과외를 한다고 쳐봅시다. 뭐 요즘에 뭐 과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뭘 좀 가르치려고 하면 엄마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애를 가르칠 수가 없어. 예,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죠. 초반부터 한 몇 달은 놔두고 해야 이제 이 선생님들 스타일이 있고 또 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또 공부를 하기 싫잖아 애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과외를 합니까? 공부하기 싫은 애를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과외를 하는 건데 어? 선생님이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은 애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싶은데 마침 잘 됐다. 저기 선생님이 저기 엄마한테 저기 잡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가서 어? 애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이 계속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는. 예. 결국은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식한테 놀아나는 이런 꼴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행정부라는 것은 행정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악역을 맡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회라든지 국회라는 것은 악역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 어차피 본인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것을 나오기 때문에 첫 판부터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이 어쨌든 간에 어? 따뜻한 입장이잖아. 뭘 하지 말라 얘기 아니라 국민의 뜻이 이런데 좀 하자.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위치라면 행정부라는 것은 반대로 어쨌든 뭐 검찰, 뭐 경찰 이런 것들 다 행정부 안에 들어가 있고 뭐 군인도 그렇고 선생님이든 뭐든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쪽이 우호적이겠어요? 아니면 뭘 자꾸 풀어주고 뭐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입장이 더 이야기가 좀 쉬워지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생으로 봤을 때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촉대를 매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입법부, 사법부도 마찬가지지. 뭐 검찰이 예를 들면 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해도 뭐 사법부에서 예를 들면 그거를 뭐 기각한다든지 뭐 체포영장을 기각한다든지 또는 뭐 검찰이 예를 들면 뭐 무기징역을 딱 구형을 하면 사법부에서는 그래 좀 양형을 해서 한 징역 10년을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행정부에서 좀 과하게 하면은 그거를 좀 어, 무마하는 것이 사법부라든지 또 입법부란 말이야. 어? 입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어,
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개혁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뭐 회사에서 임원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면서 응? 조직을 이끌어 가겠어요. 응? 그 좋은 얘기만 하면서 조직 이끌어가면 제일 좋지. 세상에 그러면 뭐 윗사람 다 잘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에 그 국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이거는 무슨 유치원생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 같은 것 같기도 한데 나이가 지금 60에서 70, 80까지 돼가시는 분들이 어? 완전히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청래, 정청래라는 분하고 그게 이제 박지원이라는 분입니다. 박지원이라는 분이 나이가 좀 더 많죠. 정청래는 이제 어, 얼굴은 좀 늙어 보이는데 그렇게 안 많아. 그렇게는 안 많습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든 정청래 이 두 분이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이 소위 얘기해서 좀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냐면 일단 지난번에 그 해병대 장군 가지고 이제 상당히 어떻게 무례한 짓을 한 것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뭘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자꾸 소수의 누군가를 자꾸 연상하면서 본인들의 적극적인 어떤 지지층들을 연상하면서 발언을 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어떤 박지원 같은 분들도 나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80줄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이제 거의 80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미련이 없이 국민을 위해서만 얘기를 하고 뭐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쓴소리도 좀 하면서 해야 될 어떤 나이고 또 그 직책이잖아요. 뭐 정청래도 정청래지만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안 해본 게 없는 직책을 안 해본 게 없는 직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보면 DJ 때 비서실장 했죠. 문체부 장관 했죠. 국정원장 했죠. 그리고 장관에 사실은 비서실장에 국정원장에 국무총리만 안 했지 국회의장이랑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할 만한 건 다 했어. 응? 할 만한 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어떤 직책을 가졌던 분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리 민주당이 이제 뭐 강성 지지층인 뭐 개딸이라든지 양아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영향력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박지원 정도 되면 그래도 그런 거에 좀 초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좀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막 박철원 아니 박 누구예요? 박찬종보다 조금 어리죠. 박찬종.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원로라고 그러잖아요. 원로. 이런 원로인 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참 보면은 원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도 박지원이고 또는 뭐 국힘에서는 또 홍준표. 정말 홍준표도 그렇고 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 이렇게 다들 오히려 뭔가 차분한 느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들이 더 부각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한 자리 더 해먹으려는 어떤 그런 어? 차원에서 발언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국힘은 국힘대로 보면은 요번에도 뭐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기 시장 일은 안 하고 자기 시장 일은 안 하고 맨 중앙 정치에만 지금 계속 페이스북 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대구시에서 일어날 일들을 자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다 신경을 쓰고 앉아가지고 왜 중앙 정치에 있는 누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고 한동훈이가 되네 안 되네 뭔 오세훈이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참 보면은 국힘은 국힘대로 홍준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청래하고 박지원 욕만 할 수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신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좀 소신이 있어. 응? 거기 좀 젊고.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어?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자기 진짜 험지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된 사례잖아요. 정말 그런 거 기적 같은 일이지.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나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에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죠. 말만 많고, 예, 말만 많고 실력이 어떻게 보면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인데 계속 막 얘기만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참 그거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얘기는 사실 홍준표 얘기가 아니라 정청래, 박지원 이분들이 사실 지금 국회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국회에 있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계속 이제 어? 저걸 알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계속 같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든 뭐 원로든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오는 영상을 보기 싫어하는 것 중에서 1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청래랑 박지원입니다. 왜냐면 국힘에 있는 의원들은 중에 눈에 잘 안 보여. 사실은 왜 힘도 없고 힘도 좀 없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원내대표도 사실 뭐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어, 뭐 의석수가 적은데 여당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목에 힘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호 의원 참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기타의 뭐 소위에서 뭐 수석 대표 부대표 예 수석 부대표죠 우리 그 인천 그저 뭐야 지역구 출신이시지 이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뉴페이스인데 물론 이제 벌써 재선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잘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분이지. 근데 이분들도 사실 그렇게 얼굴에 안 비쳐. 그러니까 국힘 같은 경우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원내에 있지 않으신 분들 지금 보면은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원희룡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있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나경원이라든지 누구예요? 우리 그 안철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짝 어떻게 보면 식상하죠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이제 뭐 서울시장 오세훈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좀 오래됐고, 오래됐고 좀 이렇게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물 먹은 쿠키 같은 느낌? 네, 약간 좀 뭐랄까 좀 오래된 과자 같은 느낌이지. 맛은 있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좀 오래된 느낌. 그러니까 이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참 계속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힘에서 지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한동훈인 거예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동훈이가 제일 싫겠지만 국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한동훈이가 그래도 제일 뉴페이스고 그러면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뭐 별겁니까? 있는 놈들 떨어뜨려내고 새로운 사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결국 새로운 정치인 거지. 그래서 한동훈이라도 되면은 그래도 국힘에서 좀 새로운 사람들 좀 들어와서 뭔가 좀 어떤 새로운 활력소를 줄 수 있겠다. 이래서 지금 한동훈을 좋아하는 거고 뭐 한동훈이 뭐 대단한 뭐 어떤 업적을 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어떤 뭐 경쟁도 없어. 그냥 이재명 하나예요. 하나. 이재명 하나로 완전 원플레이로 가고 호날두죠, 호날두. 나머지들은 공만 그냥 계속 이제 이재명한테 주는 호날두한테 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재명한테 공을 주는 그 사람이 딱 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청래나 박지원인 거지. 예전엔 그래도 박지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DJ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렇게 친명 같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분도 어쨌든 간에 부귀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던 나머지 지금은 거의 뭐 호날두한테 계속 이제 공을 배급하는 호날두한테 계속 공을 배급하는 이제 두 명의 키커죠. 본인들은 키커가 안 되고 계속 공만 주겠다. 정청래하고 박지원은 호날두한테 계속 공을 배급하는 어, 예전에 뭐야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그때 이제 있었던 옆에서 계속 시중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나 박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선을 넘었죠 선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제는
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는 이미 꼬봉 이제 친명도 아니에요. 친명이라는 거는 뭔가 점잖다는 느낌으로 가는 느낌인 거고 이분들은 이미 선을 넘었어. 뭔 친 이게 아니라 그냥 꼬봉이야 꼬봉. 예, 꼬봉. 그러니까 완장을 찬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공산주의자라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막 소위에서 이론적으로 빠삭한 공산주의자가 있잖아요. 6.25 때도 아주 그냥 뭐 모스크바 같은 데 갔다 와서 어? 뭐 공산주의를 빠삭하게 공부하고 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뭐 자본론이라는 것도 막 수십 번씩 읽고 음? 누구랑 얘기해도 공산주의라는 것이 뭔가 뭐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가 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본인한테 뭐 부경을 준다 그러니까 뭐 팔에다 완장 차가지고 빨간색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좀 박지원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딱 그런 사람입니다. 뭐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뭐 베이스먼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투철한 의지도 없는 그야말로 이번에는 이재명이니까 이재명한테 붙고 다음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면 또 누군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한테 붙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심한 완장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원래 뭐든지 이게 극단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띠어리가 없기 때문에 띠어리가 이론으로 뭔가 베이스먼트가 확실하게 무장이 돼 있으면 극단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극단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누가 설득을 하면 안 바뀔 수는 있는데 이론이 투철하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공산주의라 그래도 이론이 투철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잔악행위나 잔인무도한 행위를 못해. 응? 잔인무도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도 동경제국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뭔가 어느 정도의 어떤 어? 이론적인 어떤 뭐랄까요 교양을 좀 갖춘 사람들은 제국주의 시절에도 그렇게 잔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단 말이지. 물론 뭐 731 부대라든지 이런 어떤 곳에서는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뭐 아무리 동경제대에서 의학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막 다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이거 광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죠. 광기에. 본인들이 예를 들면 뭐 상당히 같은 일본에서는 천한 신분인데 총 차고 예를 들면 뭐 황군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남의 어떤 중국인이라든지 뭐 한국인 같은 사람들 막뭐 열등하다 그러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그 일본 안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어떤 뭐 피를 뭐 피를 물려받았다든지 또는 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뭔가의 광기에 이제 쉽게 매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을 일본에서 가졌던 자격지심을 한풀이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누구의 우리 뭐 국힘의 장제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예, 뭐 이렇게 뭐 한풀이하는 느낌. 장제원, 또 권성동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지금까지 못해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완장을 차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금 국힘의 장제원, 권성동 같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누굽니까? 네? 정청래하고 박지원인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정청래, 박지원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양지만 찾아다니는 느낌이지. 맞아, 양지만. 너무 양지만 찾아다녀.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항상 양지에 있어. 정청래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 어디 음지에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봤습니까? 어디 그 사람들 저기 박지원이나 정청래가 음지에 있고 물 먹었을 때는 언제냐면 김종인 씨를 만났을 때예요. 김종인 씨.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새로운 뉴페이스가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재야. 그냥 병신이야, 병신. 아무것도 아닌 인재인데 그냥 그 사람이 당 안에서 후가호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목에 힘주는 거지. 만약에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딱 들어와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냥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어떤 뭐 품성이라든지 어떤 뭐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번에 김종인 씨가 결국은 정청래 공천 안 줬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공천 안 주고 뭐 박지원 같은 사람들도 공천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을 왜 안 주겠어요? 봤을 때 품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왜 됐느냐? 아, 본인이 호가호위하고 어디 가서 계속 뭐 있는 척하고 없는 권력 있는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자꾸 눈을 가리고 겁을 준 거겠지. 응? 지금 보면은 이번에 뭐 해병대 저기한테 자기 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 만나면 1대1로 만나면 칙소리도 못할 사람들이야. 어디 길거리 같은 데 가서 만나면은 그 눈에 어떤 힘에 정청래 같은 사람들은 그 아까 그날 그 있었던 해병대 사령관하고 만약에 1대1로 만났다? 그 사람은 거기서 말도 못 붙일 사람이에요. 박지원이든 정청래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권성동이든 장재원이든 또는 박지원이든 정청래 같은 분들이 왜 한심하냐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정말 그들이 농락했던 사람들을 농락했던 사람 뭐 소위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봤을 때 농락했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약에 1대1로 만나면 말도 못 붙일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열받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 그 사람 그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품성을 보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어떤 인간 됨됨이를 보고 질문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병대 사령관이지만 전 해병대 사령관이고 지금은 끈떨어진 놈이니까 내가 쟤한테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하는 거예요. 예. 박지원이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것은 박지원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뭐 친문한 문재인이 잘 나갈 땐 문재인 쪽으로 이재명이 또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쪽으로 DJ가 잘 나갈 때는 DJ 쪽으로 노무현이 될 때는 또 노무현 쪽으로 아주 그냥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예, 춤을 추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어떻게 정치라는 것은 기업가라 그러면 사실 뭐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바꾸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철학이 어디 있어? 기업 이익을 제일 우선으로 쳐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통해서 어떤 대의와 명분 같은 것을 절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중요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주고 오랫동안 보여준 거죠. 오랫동안. 근데 그 너무 오랫동안 보여줬으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아 내가 좀 양심이 좀 찔리고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데 맨날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낯뜨거운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인 느낌으로 아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쟤네들이 알면 뭐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어때? 아 니들은 정말 걔 돼지야. 정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때 그 교육부 국장인가요? 그 사람이 걔 돼지 발언해가지고 거의 뭐 잘릴 뻔했잖아요. 파면됐나요? 근데 그 사람 말로 그렇게 한 거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박지원하고 정청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체가 국민들은 정말 개돼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낯뜨겁게 완장질하면서 그렇게 정말 각 권력대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낭지 바른 곳으로만 이동해 다니면서 그 적국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또 그 현재 권력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이면 대통령 또 야당이면 야당의 당 대표가 좋아하는 얘기만 그렇게 해댈 것 같으면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요. 위에 사람들이 못 듣기 열받는 얘기들 어떻게 보면 지금 권력자가 듣기에도 기분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대단한 사람인 거지. 뭐 소위 얘기해서 홍준표처럼 뭐 지금 대통령인데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해 정치 다 잘하지. 응?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경선할 때 그렇게 욕을 하더니 대통령 딱 되고 나서부터 계속 아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지금 권력자들한테 대해서만 아부하는 게 바로 홍준표입니다. 박근혜한테도 그렇게 아부하고 MB한테도 그렇게 아부하면서 MB가 꼭 그 끝떨어지면 MB를 아주 엄청 우습게 여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니까 뭐 향단이라 그러길 않나. 그러니까 끝 떨어지는 순간부터 아주 그냥 욕을 해대는 게 바로 어, 홍준표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비대위원장 할 때는 측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이러니까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인간이 아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양지바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간신배들이야. 그러니까 박지원, 정청래, 뭐 권성동, 장제원, 홍준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간신배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그 박지원하고 정청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정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진행되는 어떤 그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국민에게 가장 그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이 국회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이익만을 좀 바라면서 계속 그걸 어, 자기 이익과 결부시켜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국회가 지금 헛돌아가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봐서 짜증이 나는 거야. 만약에 박지원이라든지 정청래가 하는 얘기가 국민들한테 정말 너무나 가슴에 닿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완장질은 완장질이 아니라 독립운동 같은 일인 거죠. 완장질이 아닌 거지. 영웅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절대 욕을 안 하겠지, 당연히. 근데 지금은 뭐 일부 몇십만, 몇백만의 어떤 뭐 적극 지지층들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엄청나게 짜증이 나 있다. 그게 뭐 국힘 지지자다 이런 게 상관없이 정말 엄청나게 짜증나 있다. 왜? 일단 국회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다수당의 형평 이게 띄는 건 맞잖아요. 아니 국회가 예를 들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다수당이 잘하면 잘 돌아가지. 응? 근데 그 다수당이라는 어떤 묘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정부 쪽에 돌리면서 본인들의 이익만 계속 어떻게 보면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보수고 진보고 그걸 떠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 재수없는 새끼들인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근데 그 와중에서 이걸 그나마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그냥 자기 이익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길목을 막고 뭔가 차리세 받는 그런 어떤 그런 골목의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짜증이 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정청래 의원, 박지원 의원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